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당사자 본인은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에서 변론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면은 법원에서 해당 소장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시킵니다. 우편물에는 소장 말고도 절차 안내문이 같이 동봉되어서 가는데, 이 절차 안내문에 소장을 받아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소장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취지의 어떤 간단한 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이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답변을 하거나 상당 기간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잡습니다. 이 첫 기일이 판사님에 따라서 조정기일로 잡힐 수도 있고 변론기일로 잡힐 수도 있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앞서서 변론 준비기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당사자 본인분과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같이 함께 출석을 해서 조정위원 중재 하에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협의가 되면 이혼도 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조정이 안 돼서 협의가 무산이 되면 조정 불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 위한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때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이 잡히면은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론기일에서는 서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주장 공방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론기일 이전에 미리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서면을 제출을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을 해둬야 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주장 사항과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므로 미리 변론기일 전에 주장할 사항에 대한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해둬야 합니다. 그래야지 판사가 그 서면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법정에 들어올 수 있고, 앞으로의 진행 사항이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추가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증거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사항을 안내해 주시는데, 증거 신청된 부분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증거 신청된 부분을 불채택한 경우에는 불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니다. 이 증거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증거나 준비 서면은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에 상대방과 판사님이 볼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측에서 변론기일 직전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에 대한 재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굳이 급박하게 막 서면을 준비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날 변론기일에 가서 사정을 판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재반박을 위한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면은 판사님이 한 길 더 변론기일을 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변론기일에서는 주로 이제 판사님께서 원고, 피고, 당사자 본인이나 아니면 대리인에게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이혼 의사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지, 별거 시에는 면접교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주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시기 설정을 위해서 별거의 경우에 별거 시점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변호사하고 얘기를 진행하시면은 변호사가 나가서 직접 그 판사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므로 당사자 본인이 굳이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변론기일에서는 그 전에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에 대한 진술을 주로 하고 향후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다면은 추가로 신청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꼭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이제 참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당연히 참석하셔도 되는데 미리 잡혀있는 변론기일에 뭐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런 사정을 상대방의 동의와 법원의 동의를 받으면은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로 변론기일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혹 법원에서 변호사만 출석한 경우에 다음 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을 대동해서 출석하라고 이제 판사님이 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시면 되고 따로 언질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서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출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론 진행 시 주장 정리나 증거 제출 그리고 증거 신청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판사님이나 상대방 변호사가 사용하는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다 보니까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이제 변론기일에서 뭐가 부족하니까 다음 기일까지 준비를 해오라고 직접 안내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본인이 이제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판사님의 안내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이혼 소송 시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